요거를 올려주도록 그래픽카드 위에 살짝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에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수냉쿨러 언박싱 그리고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기본적으로 공랭을 많이 써요. 왜냐면 수냉을 하려면 일체형 킷도 별로 없는 데다가 커스텀한 수냉을 써야 하는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수냉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냉을 커스텀해서 사용하진 않아요. 게다가 그렇게 수냉을 해서 누수가 되면 컴퓨터 부품이 고장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CPU도 그렇고 일체형, 즉 완제품으로 된 수냉을 좋아하는데, 이 그래픽도 에브가에서 지포스 하이브리드라는 수냉 쿨러를 출시했어요. 물론 국내에는 아직까지 판매되진 않고 있고,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서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먼저 테스트에 쓰일 그래픽카드는 GTX 1080 Ti입니다. 먼저 제 PC의 파스 점수는 22000점이죠. 그래픽카드는 이제 GTX 1080 Ti 그리고 i7 8086K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래 쓰고 있는 개간지 1080 Ti, 이렇게 보니까 쿨러가 좀 허접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플로드가 아닌 일반 온도가 지금 한 39에서 42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돌려보니까 현재 점수는 21487점이 나오고,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플로드가 되었을 때 84도예요. 기존에는 갤럭시의 1080 Ti를 쓰고 있는데 왜 조텍에 1080 Ti를 준비했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한 이유는 에브가의 하이브리드 킷이 레퍼런스 기반으로 설계된 GTX 1070, 1080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는 레퍼런스 기반으로 설계된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조텍의 1080 Ti를 함께 빌려주셨어요. 갤럭시는 최고 플로드 온도가 79도 정도였고 조텍은 84도였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 하이브리드 킷을 설치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박스는 비닐우예요. 야, 박스도 이게 좀 간지가 나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오! 에브가가 꽤나 괜찮게 패키징을 해놨네요. 봉인라벨 실이 있거든요. 나는 또 그래픽카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쿨러 하우징이었어요. 밑에는 에브가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되게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수냉 쿨러를 설치할 때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밑에 설치하지 말고 CPU 옆부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거의 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안쪽에는 나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박스를 던지고 싶은데 구독자분 거예요. 먼저 그래픽카드에 있는 공랭 쿨러를 떼줘야 합니다. 옆면 단자에 나사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떼주고, 뒷면에 있는 나사도 모두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케이블도 뽑아주도록 하고, 그래픽카드를 잠시 살펴보면 여기가 그래픽 코어가 있는 GPU 공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개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GTX 1080 Ti는 메모리가 11기가죠. 여기서 한 개의 공간이 남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장착되면 아마 타이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원부가 있죠. 그래픽카드에서 열을 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코어, 메모리, 그리고 전원부예요. 써멀 그리스가 남아있는데 이 써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이제 써멀 그리스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줬으니까 메모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요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뒷면에도 써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위에 살포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면에 있는 나사를 조여줘야 돼요. 여기를 고정하고 이제 전원부의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 이 팬을 설치해야 돼요. 이제 전원부와 딱 맞게 올려준 후 뒷면에 있는 3개의 나사를 조여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쿨러에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냉 쿨러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가이드의 경우 위쪽에 홈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요 수냉 쿨러 부위를 그래픽카드에 장착을 해야 돼요. 써멀 그리스는 따로 바를 필요 없이 미리 써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위에 살짝 요 선들은 가이드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면에 나사 4개를 조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사를 모두 조여주면 워터펌프의 설치가 끝납니다. 이번에는 워터펌프에 있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전원부에 있는 쿨러의 팬을 빼서 워터펌프에 있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쿨러 하우징에 있는 그래픽카드에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쿨러 하우징을 닫고 난 다음에 뒷면에 있는 나사를 다 모두 조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80 Ti의 순행 에브가 하이브리드 킷을 설치했으니까 온도를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하죠. 쿨러의 경우 이렇게 뜯어서 오! 순행 쿨러를 달고 나서의 온도는 27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이들시 거의 30대 후반, 40도 초반이었는데 확 낮아졌는데요? 그럼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돌려봐야 이제 플로드시의 온도를 알 수가 있죠.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끝났어요. 현재 점수는 22,000점으로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래픽카드의 온도예요. 평균적으로 이제 27에서 3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플로드시의 온도가 46도예요. 기존의 84도인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이죠. 그냥 아이들시 온도도 굉장히 낮아서 순행 쿨러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그래픽카드에 순행 쿨러를 달아봤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플로드시 80도 가까이 찍는다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순행 쿨러를 다니까 확실히 온도가 확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걸 보니까 저는 오히려 CPU의 온도가 자주 높아지다 보니까 CPU에 순행 쿨러를 장착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CPU도 오버클럭을 위해 순행 쿨러를 장착할 예정인데 그래픽카드에 이어서 CPU에 순행 쿨러를 장착하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차차 더 스마트폰 이런 기계들도 많지만 데스크탑, 컴퓨터에 관련된 영상도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